꽃분이 엄마가 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 부탁이요? 그래, 당분간 총각을 만날 수 없으니 대신 나보고 총각을 잘 돌봐달라고 하더군. 과부 김천댁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죠. 두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과부 김천댁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보따리 끈을 풀었죠. 김천댁, 제가 꽃분이 엄마와 어떤 사이인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 오해라고. 내가 두 사람이 창고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것 같아. 과부 김천댁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죠. 두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객주 어른께 말하지는 않을 테니. 대신 과부 김천댁은 한 걸음 다가와 두께의 가슴에 손을 얹었죠. 그녀의 손길이 뜨거웠고 그 열기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총각이 외로운 나를 좀 위로해주면. 그러면서 김천댁이 두께의 아랫도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매만지자 두께의 그것이 미칠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두께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이성의 끈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김천댁은 기뻐하며 더욱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두께의 두 눈은 김천댁을 보면서 달아올랐죠. 그러며 두께는 김천댁의 허리를 커다란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다가 두께는 정신을 차리고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죠. 김천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네 마음이 꽃분이 엄마에게 있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그녀는 이제 총각을 만나지 않기로 했어. 나에게 직접 말했다고. 두께는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꽃분이 엄마가 저를 피할 이유가 없어요. 딸내미 꽃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충분한 이유가 되지. 객주 어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 꽃분이의 혼사는 물 건너갈 테니까. 두께는 고개를 떨구었죠. 과부 김천댁의 말이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떡하겠어, 총각? 나를 선택하겠어? 아니면 객주 어른의 분노를 감수하겠어? 두께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는 꽃분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와 딸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좋아.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테니. 내일 저녁 내 방으로 건너와. 답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과부 김천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고를 나갔죠. 두께는 홀로 남겨져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무거운 한숨이었죠. 꽃분이 엄마가 정말 나를 포기했다는 건가?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죠. 꽃분이 엄마에게 끌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녀와 딸에게 해가 된다면 그 마음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던 그날 밤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사매로 객주의 기와지붕을 두드렸고 마당의 흙바닥은 금세 진흙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객주의 모든 사람들이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든 밤이었죠. 두께는 창고 한 구석에 앉아 등잔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오시지 않으니 정말 나를 피하시는 걸까? 두께는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창고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빗물에 흠뻑 젖은 꽃분이 엄마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주머니, 두께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죠. 꽃분이 엄마는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그 속에 속저고리 윤곽이 훤히 비치고 치마는 무거워 보였죠. 어찌 이 비를 맞고 오셨습니까? 몸살이라도 나시면 어쩌려고. 두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꽃분이 엄마는 떨리는 입술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총각을 꼭 만나야 했어서. 김천댁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소. 김천댁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꽃분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말을 믿는 거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꽃분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바보 같은 사람. 꽃분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두께의 뺨을 어루만졌죠. 그녀의 손은 차갑고 젖어 있었지만 그 감촉은 따뜻했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 쉽게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김천댁의 협박에 넘어갈 만큼 내 마음이 얕다고 생각했느냔 말이야. 두께의 눈이 촉촉해졌죠. 용서하십시오. 잠시 흔들렸습니다. 두께는 꽃분이 엄마를 품에 끌어안았죠. 그녀의 젖은 옷이 그의 저고리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죠. 춥지 않으세요? 총각 품에 있으니 따뜻해. 꽃분이 엄마의 말에 두께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여기 앉으십시오. 젖은 옷을 말려야 합니다. 꽃분이 엄마는 수줍게 멍석에 앉았죠. 두께는 창고 구석에 있던 천을 가져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두께 총각. 가만히 계십시오. 감기 들면 안 됩니다. 두께는 조심스럽게 꽃분이 엄마의 머리카락을 닦았죠. 그의 손길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꽃분이 엄마는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는 달빛처럼 하얗고 부드러웠죠. 김천댁이 어떤 협박을 했습니까? 객주 어른께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고 했어. 그러면 꽃분이의 혼사가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딸을 위해 총각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지. 하지만 꽃분이 엄마는 두께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딸도 소중하지만 내 마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꽃분이는 이해할 거야. 그 아이는 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김천댁에게는 어떻게 대답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총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두께는 꽃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얽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창고 안에는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죠.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동시에 창고 밖에선 과부 김천댁이 이 모습을 엿보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과부 김천댁은 방금 전 안채에서 나오는 꽃분이 엄마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창고 창문의 틈으로 두께와 꽃분이 엄마의 지금까지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내가 그토록 경고했는데도 결국 내 남자를 빼앗아갔구나, 꽃분이 엄마. 과부 김천댁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한양의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었습니다. 3회로 객주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상을 차리느라 분주한 아낙네들이 바쁘게 손을 놀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꽃분이 엄마가 달라졌다는 건 느꼈어? 나이 지긋한 부엌대기 할멈이 말문을 열었죠. 다른 계집종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요? 눈치가 없어도 한참 없군. 화장이 예전보다 진해졌고 걸음걸이는 마치 어린 처자같이 가벼워졌다 이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다른 계집종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래요. 요즘 꽃분이 엄마 볼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고 입술도 더 붉어진 것 같아요. 쉿, 목소리 낮춰. 벽에도 귀가 있는 법이야. 계집종 하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했죠. 그때 과부 김천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죠.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저도 좀 들어봅시다. 계집종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과부 김천댁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꽃분이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나도 요즘 그 여편네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특히 밤에 창고로 몰래 가는 모습을. 과부 김천댁의 말에 모든 계집종들의 눈이 동그래졌죠.
그들은 숨을 죽이고 과부 김천댁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창고라니요? 무슨 일로요? 글쎄, 어쩌면 새로운 총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 사내도 요즘 묘하게 달라졌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자꾸 꽃분이 엄마를 찾는 눈치고. 과부 김천댁의 말에 계집종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죠. 그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소? 꽃분이 엄마는 객주어른의 예전 첩이었고 두께는 그저 머슴인데. 정분 나는데 뭐 특별한 게 있나?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니. 과부 김천댁의 교묘한 말에 계집종들은 더욱 흥분했죠. 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꽃분이 엄마는 안채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간밤의 일을 생각하니 그녀의 가슴이 다시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꽃분이 엄마는 깜짝 놀랐죠. 돌아보니 그녀의 딸 꽃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17살의 꽃분이는 어머니를 쏙 빼닮은 아름다운 처자였죠.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꽃분아. 이 어미가 어떻게 달라졌단 말이냐.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시고 걸음걸이도 더 가볍고 경쾌해지셨어요. 마치 결혼하는 새색시처럼 행복해 보이세요. 꽃분이 엄마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빨래를 더 열심히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니? 이 어미는 변한 게 없단다. 정말요? 그런데 왜 자꾸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어디 다녀오셨잖아요. 꽃분이 엄마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어미가 좀 행복하면 안 되겠니? 이 어미도 여자란다, 꽃분아. 물론 되죠.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다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문이 걱정돼요. 꽃분이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소문을 말하는 거니? 어머니와 새로운 총각에 대한 소문이요. 계집종들이 자꾸 수군거려요. 어머니와 총각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꽃분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내려놓았습니다. 꽃분아, 넌 그런 소문을 믿니? 저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사실이라도 어머니가 행복하다면 저는 괜찮아요. 꽃분이의 말에 꽃분이 엄마는 조금 놀랐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꽃분아, 이 어미가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구나. 하지만 네가 이해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꽃분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다만 조심하세요. 김천댁이 온객주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김천댁이라고. 네. 그녀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특히 객주어른 앞에서요. 꽃분이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죠. 과부 김천댁의 계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꽉 잡았죠. 꽃분아, 이 어미를 믿어주렴. 어미가 모든 것을 잘 해결할게. 객주 어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당황하지 말고.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밖에서 누군가 꽃분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분이 엄마, 객주 어른께서 부르시네. 꽃분이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내고 빨래를 내려놓았죠. 다녀올게, 꽃분아. 꽃분이 엄마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한편 두께는 마당에서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죠. 그의 주변으로 머슴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두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태연한 척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두께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금보영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금보영감을 따라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영감님? 자네, 요즘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두께는 얼굴을 굳혔죠. 그는 부정하려 했지만 금보영감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객주 안이 시끄럽네. 자네와 꽃분이 엄마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하단 말이야. 특히 김천댁이 열심히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두께는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금보영감을 믿을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하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영감님. 저와 꽃분이 엄마는 서로 마음이 있습니다. 금보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리석은 놈이구나. 객주 어른께서 알게 되면 어쩌려고 하는가? 꽃분이 엄마는 객주 어른의 여인이었단 말이야. 두께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그는 금보영감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꽃분이 엄마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감님? 금보영감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죠. 일단 조심하게. 특히 김천댁을 조심해야 해. 그 여편네는 객주 어른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분간 꽃분이 엄마와 만나지 말게.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두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조심하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두께는 창고에서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꽃분이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아주머니, 두께는 그녀에게 달려가 안았죠. 꽃분이 엄마는 그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객주 어른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리께서 나를 부르셨어. 소문이 들리니 조심하라 하시더라고. 화를 내진 않으셨습니까? 아직은 나리께서 내가 외로운 삶을 살아왔으니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셨어. 하지만요? 만약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 하셨어. 특히 두께 총각은 그냥 안 두신다고. 두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꽃분이 엄마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 나리께서 노하시면 총각은 객주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두께는 꽃분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분간 조심해야겠죠. 금보영감님도 그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만나지 말라고요. 꽃분이 엄마의 눈에 슬픔이 어렸죠. 그녀는 두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야 할까. 하지만 총각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초여름의 햇빛이 유난히 밝던 날이었습니다. 삼해로 객주의 행랑채에서는 금보영감이 머슴들을 모아놓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내일은 단오가 아니겠나? 객주 어른께서 단오잔치를 크게 벌이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밤 모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네. 머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단오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였으니 객주에서도 큰 잔치를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영감님, 내일 잔치에 어떤 손님들이 오십니까? 두께가 물었죠. 금보영감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인근 양반들과 장사치들이 모두 올 것이야. 특히 평양에서 온 근상인이 내일 도착한다고 하니 객주 어른께서 그를 위해 특별히 잔치를 크게 벌이신다네. 두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편 안채에서는 꽃분이 엄마가 단오잔치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녀는 다른 여종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때 안채 문 밖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꽃분이 엄마, 창고에 물품 확인하러 가야 하지 않아요? 두께의 목소리였습니다. 꽃분이 엄마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 가겠네. 꽃분이 엄마가 나가려는데 부엌 구석에서 과부 김천댁이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었죠. 과부 김천댁의 눈빛에는 의심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꽃분이 엄마, 주의하시게. 요즘 소문이 많으니. 과부 김천댁의 말에 꽃분이 엄마는 얼굴을 굳혔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부엌을 나갔죠. 창고에 도착한 꽃분이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았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두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주머니, 두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문을 닫고 그에게 다가갔죠. 총각, 조심해야 해. 과부 김천댁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두께는 꽃분이 엄마를 끌어안았죠.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살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내일이 단오입니다. 두께가 먼저 입을 열었죠. 꽃분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큰 잔치가 열린대. 잔치가 한창일 때, 모두가 취해 있을 때, 아주머니의 처소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꽃분이 엄마는 놀란 눈으로 두께를 바라보았죠. 총각, 그건 너무 위험해. 내일은 객주가 손님들로 가득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잔치에 정신이 팔려 있을 테니까요. 알겠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자정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취해 있을 거야. 꽃분이도 막순이 방에서 놀다 잔다고 했으니 그때 내 처소로 와. 두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는 꽃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정에 뵙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인데? 미역국을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꽃분이 엄마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두께를 바라보았죠. 미역국이라니? 왜? 사실,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꽃분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녀는 두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총각, 알겠어.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드릴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 가봐야 해. 오래 있다간 의심을 살 거야. 꽃분이 엄마는 아쉬운 마음으로 몸을 일으켰죠. 두께는 그녀의 손을 놓아주기 싫었지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내일 밤에 기다릴게. 꽃분이 엄마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창고를 나갔죠. 두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죠. 창고 밖에서는 과부 김천댁이 숨어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죠. 이런 뻔뻔한. 그래도 이번엔 완벽하게 증거를 잡았구나. 단오 당일 3회로 객주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마당에는 화려한 휘장이 드리워지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잔치 준비로 바쁜 가운데 꽃분이 엄마는 몰래 자신의 처소에 미역과 쇠고기를 준비해 두었죠. 자정이 되면 두께를 위해 따뜻한 미역국을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단오잔치가 시작되었죠. 마당에는 화려한 등불이 켜졌고 풍악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상인을 비롯한 많은 손님들이 객주를 가득 메웠죠. 두께는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자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꽃분이 엄마를 찾았지만 그녀는 객주 어른 곁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바빴죠. 두께야,
이리 좀 오게. 금보 영감이 두께를 불렀죠. 두께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네, 영감님. 자네, 오늘 밤 경계를 맡아주게. 사람들이 다 취해 있으니 도둑이 들까 염려되네. 두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경계를 맡으면 꽃분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테니까요. 제가 밤새 경계를 서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자정부터 새벽까지 객주 주변을 살펴주게. 두께는 고민에 빠졌죠. 영감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꽃분이 엄마와의 약속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제가 맡겠습니다. 두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획을 세웠죠. 자정에 꽃분이 엄마의 처소에 들렀다가 그 후에 경계를 서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자정이 가까워졌죠. 잔치는 여전히 한창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죠. 그녀는 몰래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올 시간이구나. 꽃분이 엄마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죠.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미역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죠. 그때 조용히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죠. 누구시오? 저입니다. 두께. 꽃분이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살짝 열었죠. 두께가 창문 밖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른 들어와. 두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 들어왔죠. 그는 잠시 처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늑하고 깔끔한 방이었죠. 미역국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두께는 미역국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죠. 꽃분이 엄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를 앉히고 미역국을 떠주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총각.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미역국이네요. 두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미역국을 한 수저 떠먹었죠.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그의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꽃분이 엄마는 기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더 먹어. 많이 준비했어.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었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러다가 경계 임무를 못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께가 웃으며 말했죠. 꽃분이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 임무라니? 네, 금보영감께서 오늘 밤 경계를 서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여기 들렀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얼른 가봐야지. 나중에 의심받으면 안 돼. 꽃분이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죠. 두께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경계 임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입맞춤을 나누고 두께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죠. 그는 꽃분이 엄마에게 손을 흔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행복한 한숨을 내쉬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미역국 그릇을 치우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 순간 과부 김천댁이 객주 어른을 데리고 안채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날이 이쪽입니다. 확실히 보셔야 합니다. 과부 김천댁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죠. 객주 어른의 얼굴은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과부 김천댁을 따라 꽃분이 엄마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두께는 객주 주변을 순찰하던 중 객주 어른과 과부 김천댁이 안채로 향하는 것을 보았죠.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급히 두 사람을 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객주 어른과 과부 김천댁은 꽃분이 엄마의 처소 앞에 도착했죠. 날이 이 안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과부 김천댁의 말에 객주 어른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미역국 냄새가 가득했고 꽃분이 엄마는 방금 불을 껐던 참이었죠. 객주 어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객주 어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꽃분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역국입니다, 나리. 한밤중에 미역국이라니.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과부 김천댁이 날카롭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생일이겠지요. 아마도 두께. 객주 어른의 눈이 커졌죠.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두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께가 여기 있었느냐? 아닙니다, 나리. 꽃분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죠. 그런데 왜 미역국을 끓였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객주 어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두께가 처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날이 이상한 사람이 객주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두께의 다급한 목소리에 객주 어른은 잠시 의심을 접고 밖으로 나갔죠. 과부 김천댁은 분노에 찬 눈으로 꽃분이 엄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엔 그렇지 않을 거야. 과부 김천댁은 차갑게 말하고 객주 어른을 따라 나갔죠. 꽃분이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께는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금보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두께야, 어제 밤 잘했네. 덕분에 도둑을 잡았다고 객주 어른께서 기뻐하셨어. 다행입니다, 영감님.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자네가 꽃분이 엄마의 처소에 있었다는. 금보 영감의 말에 두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영감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어떻게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꽃분이 엄마의 처소에 갈 수 있겠습니까? 금보 영감은 두께를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겠지. 하지만 소문은 이미 객주 안에 퍼졌네. 특히 과부 김천댁이 객주 어른한테 열심히 고자질하고 있으니 조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금보 영감이 떠난 후 두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꽃분이 엄마를 만나 이 상황을 함께 의논해야 했죠. 한편 꽃분이 엄마가 한창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그녀를 슬쩍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꽃분이 엄마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때 과부 김천댁이 부엌으로 들어왔죠. 꽃분이 엄마, 객주 어른께서 부르신다네. 꽃분이 엄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정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과부 김천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객주 어른은 사랑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꽃분이 엄마가 공손히 문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나리 부르셨습니까? 들어오너라. 꽃분이 엄마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죠. 객주 어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 네, 나리. 정직하게 대답하거라. 미역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꽃분이 엄마는 잠시 망설였죠. 진실을 말하면 두께에게 해가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저 꽃분이가 먹고 싶어 해서. 객주 어른의 눈이 날카로워졌죠. 거짓말 마라. 네 딸이 미역국을 먹고 싶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꽃분이 엄마는 고개를 숙였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저한테 어떻게 잘해주신지 잘 알고 있는 제가 어찌 나리를 배신하겠습니까? 객주 어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죠. 그의 눈에는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객주 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하나뿐이다. 꽃분이의 혼사가 성사될 때까지 조용히 지내라. 더 이상의 소문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공손히 인사하고 방을 나왔죠.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객주 뒤편 작은 정원에서 두께는 꽃분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는 그녀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마침내 꽃분이 엄마가 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머니, 두께는 작은 소리로 그녀를 불렀죠. 꽃분이 엄마는 놀라 뒤돌아보았고 두께를 발견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되어 기다렸습니다. 객주어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리께서는 꽃분이의 혼사가 성사될 때까지 조용히 지내라 하셨어. 더 이상의 소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저 때문에 아주머니가 어려움을 겪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총각. 이건 내 선택이었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께가 물었죠. 꽃분이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분간은 정말 조심해야 해. 김천댁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하지만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총각과의 시간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니까. 두께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꽃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꽃분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제 가야 해. 누가 볼지 몰라. 두께는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죠. 꽃분이 엄마는 그에게 애틋한 눈길을 보내고 정원을 떠났습니다. 두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의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죠. 며칠이 지나고 객주는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단오잔치에 흥분이 가라앉고 소문도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두께와 꽃분이 엄마는 서로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가끔 눈빛으로 마음을 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두께가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과부 김천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총각,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두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과부 김천댁은 창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총각이 꽃분이 엄마와의 만남을 그만뒀다니 다행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당신들의 관계를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두께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정말? 그럼 자네가 단오 날밤 꽃분이 엄마의 처소에 있었던 것도 소문인가? 미역국을 먹었던 것도? 두께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김천댁이 왜 나를 도우려 하시는 거죠? 총각이 마음에 들어서지. 젊고 강하고 힘이 불끈불끈하는 사내 말이야.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유혹적이었죠. 나를 선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객주 어른께 더 이상 고자질하지 않을 테고 총각은 편안하게 객주에서 일할 수 있을 거야. 두께는 과부 김천댁의 몸을 자신에게서 떼어냈죠. 감사합니다만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과부 김천댁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년이 뭐가 그리 좋다고? 나이 들고 애까지 딸린 여자를! 나는 애도 없고 그년보다 훨씬 나은 여자라고!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두께의 단호한 대답에 과부 김천댁은 더욱 화를 냈죠. 좋아, 그렇다면 두고 보자고. 내일 평양 상인이 다시 객주를 찾아오는데 객주 어른께서 그와 꽃분이의 혼사를 의논하실 거야. 그리고 난 나리께 당신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야. 과부 김천댁은 분노에 차서 창고를 나갔죠. 두께는 당황했습니다. 꽃분이의 혼사라니?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드러난다면 꽃분이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밤이 깊어지자 두께는 용기를 내어 꽃분이 엄마의 처소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잠시 후 꽃분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두께. 너희 어머니를 좀 만나고 싶은데. 꽃분이는 놀라 주변을 살폈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안 계세요. 객주어른께서 내일 오실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꽃분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네 어머니께 꼭 전해줘야 해. 무슨 일이신데요? 내일 오시는 분이 네 혼사를 의논하러 온다고 해. 그리고 과부 김천댁이 나와 너희 어머니의 관계를 객주어른께 모두 고자질할 거라고 협박했어. 꽃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혼사라고요? 갑자기? 꽃분아, 네 어머니께 이 말을 꼭 전해줘.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 내가 이대로 객주에 머물 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전해줘. 무슨 뜻이에요? 두께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밤 나는 한양을 떠날 생각이니 네 어머니도 함께 가자고 전해줘.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다면 너희 모두에게 해가 될 거야. 꽃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꽃분이는 아직 어린 소녀였지만 눈빛은 어른처럼 진중했습니다. 너도 함께 가자, 꽃분아.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가족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꽃분이의 눈이 커졌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두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꽃분이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밤 자정이 되면 객주 뒤편 소나무 아래서 만나자. 필요한 것만 간단히 챙겨오너라.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닫았죠. 두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객주는 평양에서 온 상인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죠. 객주 어른은 꽃분이 엄마에게 특별히 음식을 장만하고 방을 꾸미라고 명했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꽃분이에게서 두께의 말을 전해 들은 후 마음이 무거웠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 없이 일을 했죠. 저녁이 되자 객주 어른은 평양 상인과 함께 꽃분이를 불러들였습니다. 꽃분이는 고운 한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죠. 네가 꽃분이냐? 과연 소문대로 고운 아이로구나. 평양 상인이 꽃분이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객주 어른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달거리도 하는 것이 혼례하기 참 좋을 때지요. 서신으로 이야기했던 대로 다음 달 초하루에 혼례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꽃분이는 놀라 객주 어른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날이 갑자기 혼인이라니요. 객주 어른은 꽃분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때 김천댁이 찻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어려 있었죠. 나리, 차 한 잔 드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꽃분이는 김천댁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두께가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천댁은 이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김천댁? 그것이 김천댁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안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꽃분이 엄마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죠. 큰일 났습니다. 안채 부엌에 불이 났습니다. 객주 어른과 평양 상인 그리고 모두가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죠.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객주 사람들이 물동이를 나르며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꽃분이 엄마는 꽃분이의 손을 잡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죠. 객주 뒤편 소나무 아래에는 두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보따리가 메어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횃불을 들고 있었죠. 오셨군요. 두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은 괜찮을까요? 꽃분이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진짜 불이 아니라 연기만 피워놓은 것이니. 두께는 감탄했죠. 어서 가요. 시간이 없어요.
세 사람은 객주의 뒷문을 통해 한양 성곽을 빠져나갔습니다. 밤길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죠. 두께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그들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이에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초가집도 있어요.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꽃분이 엄마는 두께의 손을 꼭 잡았죠. 그녀의 눈에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총각만 따라갈게. 어디든지. 꽃분이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그녀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결정이 그들 모두에게 옳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께와 꽃분이 엄마 그리고 꽃분이는 강원도 산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